투자만 하세요. 관리는 미라가 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라 파트너스 박미라. 이정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 네. AI 올라탈 것인가 바라볼 것인가의 주제로 AI 교육을 진행했는데요. 네. 어떠셨어요? 되게 유익하고 재밌었어요. 어허. 근데 저는 아직 올라탈 정도는 아니고. 아, 그렇군요. 네,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정도. 아, 그렇군요. 꼭 올라타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미라 파트너스에서 전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AI 교육을 진행했었는데요. 굉장히 유익했다라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 벤처 캐피탈 업계에 계신 분들을 모시고 내부 강의를 좀 준비해볼까 해요. 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해볼까요? 좋아요. 개인 투자 조합 결성 전에 체크해야 될 사항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 GP 자격 요건. 내가 GP를 할 수 있는지. 두 번째, 의무 투자 비율. 어떤 기업에 어떤 방법으로 투자할 수 있는지. 세 번째, 소득공제. LP들이 소득공제는 가능한지. 자, 네 번째, 조합원 구성. 누가 출자할 수 있고 몇 명까지 가능한지. 다섯 번째, 조합 주소지와 계좌. 이렇습니다. 그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는 GP 자격 요건입니다. 네. 개인이 개인 투자조합에 GP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 개인 투자자여야 해요. 그죠? 그렇지만 등록 후 2년 이내여야 되죠. 맞습니다. 2년이 지난 경우에는 반드시 재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VC 경력이 있으신 분들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VC 심사 2년 혹은 심사 관련 3년. 그러니까 관리업도 개인 투자조합을 만들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됩니다. 자, 그다음 조합 운영 5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되는데요. 네. 예를 들면 내가 개인 투자조합을 3년 정도밖에 안 만들어 봤어요. 네. 근데 만약에 2개를 만들고 있다. 그럼 합해서 6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동시에 운용하면 합해서. 따로따로 카운트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 자격 요건 모두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교육 들으셔야죠. 맞습니다. 교육을 들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창업기획자는 창업기획자로 당연히 등록해야겠죠. 네. 그리고 기술지주, 창경센터는 별도의 등록 없이도 개인 투자조합을 만들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됩니다. 그리고 GP는 몇 프로 출자해야 되나요? 3%. 맞습니다. 3% 이상 반드시 출자해야 되는데요. 공동으로 GP를 한다. 그럼 합쳐서 3%면 됩니다. 벤처 투자 회사하고 신기술 사업금융업자가 개인 투자조합 만든 적 보신 적 있죠?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들이 개인 투자조합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벤처 투자 회사나 신기술 사업 금융업자가 개인 투자조합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업기획자로 등록해야 할 수 있다. 다른 친구들이 벤처 투자 회사인데 개인 투자조합 만든다고 나도 만들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겸용으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네. 겸용 얘기하니까 네. 창업기획자이면서 동시에 창경센터인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지위로 이제 개인 투자조합을 결성해야 되는 거죠?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을 때는 네. GP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선택에 있어서 또 그거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만 네. 내가 만약에 창업기획자를 선택하면 의무투자 비율이 3년 미만의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 외에 창경센터나 기술지주로 선택을 하게 된다면 네. 설립 후 7년 미만이거나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의무투자 비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정 총액의 50%를 정해진 곳에 투자를 해야 되죠. 신주 또는 신규로 발행되는 CB, BW, 세이프, CN에 반드시 투자를 해야 합니다. 네. 창업기획자는 설립 후 3년 미만. 맞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과 창경센터, 기술지주들 7년 미만 또는 벤처기업.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네. 막 해외 투자나 아니면 구주 투자로 100% 하는 경우는 설립을 아예 못 하나요?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내가 한 개의 기업에만 투자를 한다. 네. 라고 했을 때 의무투자 비율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무조건. 50%를 아까 말씀하신 그런 조건을 갖춘 신규로 발행되는 등등등에 투자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블라인드 펀드라면 의무투자 비율을 지키고 나머지를 해외 투자 혹은 구주 하면 될 것 같은데 나눠서. 만약에 여기에만 투자하는 펀드를 만든다. 네. 그럼 의무투자 비율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중요하네요. 자, 세 번째는 소득공제. 네. 이거 이제 너무 말하기 지겨워요. 그래도 중요하니까 해야죠. 알겠습니다. 일단 벤처기업이어야 해요. 투자 당시에 벤처기업이어야 하나요?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네. 일단 투자 당시에 벤처기업이면 되고 투자 당시에 벤처기업이 아니라도 벤처기업으로 등록을 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투자 당시에 벤처기업이 아니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네. 자, 네 번째 조합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조합원은 49인을 초과할 수 없어요. 네. 49인이 넘어가면 공모가 됩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조합원은 49인 미만으로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자, 창업기획자는 법인이 30%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네. 나머지는 법인이 못 들어와요. 창업기획자만 30%까지 출자가 가능하고요. 우리 지난 영상을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자하는 경우에는 조건들에 따라서 49%까지도 확대되었으니까 필요하신 부분들은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조합원과 피투자기업이 특수관계인이에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알려야죠. 그렇죠. 결성할 때 반드시 조합원 전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요. 네. 여기서도 중요한 거, 피투자기업과 조합원이 특수관계인이면 전체 개인 조합원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못 받습니다. 네. 5번째, 주소지와 계좌입니다. 법인과 개인을 조금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조합의 주소지는 GP의 주소지로 주로 사용을 하게 되죠. 그쵸. 그래서 GP의 본점 또는 지점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네. 임대인 동의서를 받아야죠. 내가 건물주가 아니라면. 그쵸. 예. 근데 만약에 임대인 동의서를 못 받는 경우는 다른데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치만 네. 법인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주소와 일치하지가 않으면은 은행에서 좀 계좌 개설하는 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인 경우에는 반드시 본점과 지점에 임대인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무 공간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해봅니다. 좋겠다. 자, 개인은요. 네. 회사를 가지고 있다면 내 회사 주소지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네. 통상적으로는 집 주소로 많이 해요. 그쵸. 근데 아까 임대인 동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가여야 해요. 음. 자가가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동의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전월세인 경우는 임대인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 이 점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수탁 있죠? 약정 총액이 20억 넘는 조합들은 수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반 은행에서 계좌 개설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벤처 투자 조합과 신기술 투자 조합이 결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